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환절기엔 차가운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피부가 거칠어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거칠어진 피부를 제때 관리해주지 않으면 피부 노화 또한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BGN에선 환절기 피부 관리법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먼저 쇼핑 가이드 함께 해보시죠. 오늘 쇼핑 가이드가 찾아온 곳은 바로 서울 찜질방인데요. 오늘 이렇게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 찜질방을 찾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찜질방의 모습 제가 보여드릴게요. 17,000 스퀘어피트의 넓은 시설을 갖춘 토론토 최초의 한국식 찜질방. 서울 찜질방은 넓은 휴게실과 6개의 각종 찜질방, 그리고 음식 코너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인들의 휴식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지금 이 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벌써 되게 후끈후끈 거리는데요. 보시다시피 참 여러 가지 종류의 방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적정한 온도를 택해서 방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오늘 제 눈에 탁 꽂힌 곳은 바로 황토방이에요. 87도.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보여드릴게요. 와,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발을 딛고 서기가 힘들 만큼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요, 이 벽 쪽에는 이렇게 황토를 쭉 발랐습니다. 황토가 몸에 좋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 아실 텐데요. 이렇게 황토로 돼 있어서 몸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황토와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숲들까지도 갖다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앉으셔서 찜질을 하시면은요, 피부가 정말 밴들밴들해진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찜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겹게 보이는 목침까지 있는데요. 목침을 베고 누워보도록 하죠. 와, 온돌방에서 정말 뜨끈뜨끈하게 지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와, 너무 좋아요. 24시간 영업하는 서울 찜질방은 만성 피로와 불면증에 효과적인 황토방은 물론 맥반석, 게르마늄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찜질방이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찜질도 하면서 충분히 땀을 냈지만은요,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도 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신다면은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릴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녀 목욕관리사의 마사지 서비스와 함께 간단한 메이크업 제품도 구입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자. 온몸의 피로를 언제나 달고 사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찜질방에 오면은요, 하루의 피로를 쭉 풀 수도 있는 그런 곳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좋은 시간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계란도 있거든요. 이런 계란을요, 이렇게 깨서요, 벗겨 먹으면서 즐거운 한때 보내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때 환절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트리니티 스파 매니저 엘씨와 함께 환절기 피부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리니티 스파 매니저 엘입니다. 예, 오늘 이제 환절기 피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특별히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건조증이란 무엇인가요?
피부 건조증은 이제 환절기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그런 피부 질환의 종류인데요. 봄, 가을 특히 이 바람 때문에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름 역시 강한 햇볕 때문에 우리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증상 때문에 여름 역시 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흡수되는 수분보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많을 때 피부 보호막이 피지 분비가 이제 적게 됨으로써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피부가 간지럽기도 하고요. 더러 빨갛게 되기도 하는 그런 피부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피부가 쉽게 거칠어지고 하얗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예. 정말 화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라고 할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피부 건조증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가려움 때문에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문화로 인해서 주로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러 이제는 뭐 오랫동안 또 바스톱도 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샴푸도 머리 헤어뿐만 아니라 뭐 바디 로션도 많이, 바디 클린저. 바디 클린저 내지는 비누 대체로 에브리데이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꼭 수분 보충을 할 수 있는 뭐 밀크 로션이라든지 바디를 위한 그런 특수 제품을 쓰지 않는 한 많이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체질적으로는 신체적인 질환도 아토피라든지 또 만성 습진 그런 종류도 흔히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피부가 좀 약간 거칠어진다라는 것과 예. 지금 말씀해 주신 피부 건조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럼 피부 건조증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자가진단법 있을까요? 피부 건조증은 주로 흔히들 이제 저희 한 10% 정도의 수분이 밖으로서 배출됨으로써 어떤 분은 이제 하얗게 스킨이 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더러는 이제 하얗게 일어나다 보면은 간지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흔히들 긁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가볍게 뭐 밀크 로션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몸에 바름으로써 그게 완화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더 심해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의사 만나서 그걸 닥터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피부 건조증의 경우에 이제 트리니티에서 나오셨으니까요. 예. 그곳에 가면 어떻게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페이셜 쪽에도 집중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바디 스크럽이라든지 바디 랩을 통해서도 피부가 이제 드라이 되는 걸 많이 막는데요. 얼굴 같은 경우는 페이셜은 저희가 특히 이제 각질로 인해서 수분이 잘 흡수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스크럽을 통해서 클렌징 철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각질 제거로서는 이제 스크럽이나 마이크로 더마브레이전 기계를 통해서 하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각질 제거, 그 다음에는 각질 제거를 함으로써 수분이 충분히 저희 스킨에 흡수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외선 차단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피부 관리 내지는 저희 바디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각질 제거를 위해서 마이크로 더마라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어떻게 관리를 받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시술인가요? 마이크로 널마브레이저는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아주 미세한 입자가 우리 스킨을 통해서 각질을 이제 제거할 수 있도록 기계가 바큐um 같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모공 깊숙한 데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러 스크럽으로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각질 제거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나마 그런 작은 입자가 스킨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각질 제거를 한 다음에 모이스처 마스크와 그다음에 콜라겐 마스크를 각질 제거나 마이크로더마브레이전 한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수분 공급이 아주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콜라겐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멜몽트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그 제품은 이제 셀몬스펌에서 DNA를 추출해서 만든 제품으로 저희 콜라겐 생성에도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주 호응이 좋다고 저희가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전문 네. 스파샵에 가서 관리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요. 네네. 만약에 그러실 여유가 없으신 분들 예, 같은 예. 경우에 집에서 손쉽게 이렇게 뭐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이제 각질 제거 용품하고요. 그런 프로덕트하고 그다음에 모이스처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클렌징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가 레커멘드 하는 거는 그다음에 집에서도 이제 보습과 그런 수분 제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레커멘드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를 사셔서 집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부 네.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피부 보습을 확실하게 해주면 어느 정도 쉽게 좀 호전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네네. 그 좀 지속적으로 가려움이 계속될 경우에는 집에서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럴 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 샵에 오셔서 클리닉에 오셔서 관리 받으시는 분들 저희가 쭉 지켜보면은요. 집에서 하실 때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저희가 뭐 수분 제품을 철저하게 사용을 하고요. 한 두세 번 정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대체로 가려운 증상은 많이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신감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집에서도 안 될 경우에는 클리닉에 나오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받으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피부 건조증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도 상당히 많을 듯 싶은데요. 네. 클리닉에 계시다 보면 그런 경우들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이제 손님들께서 오셔서도 저는 지성 피부인데 많이 당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피부 피지 분비가 많아서 그런 경우고요. 뭐 수분이 많아서 피지가 많이 분비돼서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피부에 많이 있는 거하고 피지 분비량이 많은 거하고는 철저하게 틀리다고 봐지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아서 지방이 많이 얼굴에 많이 나와요. 이런 거하고는 철저하게 틀리다고 봐요. 그래서 여드름이신 분들도 가끔은 건성이신 분도 많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상식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성 피부이신 분들도 예. 피부 보습을 위해서는 수분을 그렇죠. 이제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 되겠네요. 예. 그럴 때는 클리닉에 오셔서 한번 피부 체크를 한번 하시고요. 피부 페이셜을 한번 관리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피부 건조증으로 고생을 하다 보면은요, 확실히 얼굴이 좀 당겨지기 때문에 네. 얼굴에도 주름이 하나둘씩 생겨날 것 같은데, 주름의 생성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피부가 탄력을 잃게 되고요. 수분이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름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피지샘의 활동도 적어지고 각질 제거가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를 바르시더라도 저희 피부에 좋은 수분이라든지 좋은 크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름이 당연히 생기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도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주름 같은 경우가 꼭 나이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비례하는 경향도 있지만 젊어서부터 나이가 이제 아주 대학생들도 저희 샵에 오시는데요. 네. 그래도 피부 관리에 있어서 잘못된 상식이라든지 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때는 20대 후반부터는 주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주로 보시면 아직은 대학생이시고 아직은 사회초년생이신데 주름이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피부 관리를 철저하게 주름 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예, 우리 옛날 속담에 봄볕엔 며느리를 내보내고 그리고 가을볕엔 딸을 내보낸다라는 말이 있는데 조상님들께서 너무나 현명하셔서 예전부터 봄철이면 자외선 양이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주름과 자외선은 어떤 관계입니까? 굉장히 영향이 많다고 보고요. 여름에 특히나 피서철에 많이 나가셔서 햇볕을 아무리 선글라스를 끼시더라도 햇볕을 많이 보게 되면 찡그리시고요. 우리 눈 쪽의 피부는 아무래도 더 얇거든요. 그래서 피부층이 얇기 때문에 주름에 가장 민감한 부위고요. 햇볕을 보실 때 손으로 가리셔도 찡그리는 거는 마찬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여름 피서철 다녀오시면 눈가에 혹은 눈 밑에 주름이 생겨서 오세요. 네. 그런데 차후에라도 꼭 관리를 꼭 받으시고요. 집에서도
수분 크림을 잘 바르시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또 주름이 펴지는 현상도 아마 체험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자외선은 우리 주름에는 밀접한 관계를 드리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특히 사용하시고 여름철에 꼭 피서 다녀오신 다음에는 꼭 관리를 철저하게 받으시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그 폐경기 이후에 네네. 특별히 그 주름이 뭐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상식이기도 한데요. 폐경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피지선의 분비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좋은 뭐 호르몬제도 드시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관리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클리닉에 오시면은 주름 때문에 그런 차후의 관리도 많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또 나이가 들어가지만 더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그 주름 치료를 위해서 예. 지금 트리니티 클리닉에서는 어떤 시술들이 있는지 그 관리법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는 거는 써마지 요법인데요. 써마지 요법은 피부층에는 바로 저희 피부 표면에는 아무런 영향이 한 뒤에도 없어요. 그런데 고주파가 우리 피부 진피층 내지는 콜라겐층을 자극을 해서 콜라겐층이 위축됨으로써 그 다음에 다시 또 콜라겐이 재생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인데요. 요즘에 특히나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가장 내추럴하게 콜라겐이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써마지 요법은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수술 요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레이저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이거는 수술이나 절개를 하지 않는 거고요. 저희가 냉각 시스템이 있어서 이건 얼굴 표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신 다음에도 뭐 집에 가셔도 아무런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어떤 트리트먼트를 받았나 할 정도로 아무런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이드에서는 저희가 계속 콜라겐이 분비하여서 더 증가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자기 모습을 조금씩 변해가는 걸 조금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장면은 써마지를 시술하는 것이고요. 얼굴에 프린트가 들어가서 한 스팟을 빠지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가 들어갑니다. 하시고 나서도 이거는 이미디어틀리 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그림은 아이 써마지 같은 경우인데요. 대체로 아이 눈 주위가 이제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도 쌍꺼풀이 이제 덮어짐으로써 가장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before and after, 이거는 6개월 후에 사진을 이제 찍은 결과인데요. 대체로 아이 써마지 같은 경우는 2개월 이후에도 1개월 이후에도 많이 변화가 있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또 써마지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 배, 그 다음에 이제 50대나 60대가 되셔서 피부에 탄력이 없으셔서 배도 늘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배, 다리, 팔, 손 등도 몸도 전체적으로 써마지 요법이 시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뉴 테크놀로지로서는 써마지가 호응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주름 때문에 걱정이시는 분들 또 눈이 이렇게 커지셨을 텐데요. 예. 그렇다면 이 써마지 시술을 받을 때 혹시 아프지는 않은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조금 아픈 부위가 네. 있어요. 주로 이제 센시티브한 부분은 저희가 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마, 그래서 아주 그래도 뭐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은 덜어. 이거는 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그 아픈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정도예요. 참을 수 있는 아픔. 당연하죠. 참을 수 있는 아픔이고요. 하시고 나서도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이 정도인데 이렇게 아프다고 하시나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럼 시술 시간은 얼마 정도나 걸리나요? 시술 시간은 저희가 보통 샷으로 말하는데요. 뭐 400샷, 300샷 또는 뭐 600샷, 지금 나오는 거는 600샷, 900샷까지 나오고요. 아이 써마지 같은 경우 특히나 40대 이후에 아이 눈가가 많이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아이 써마지는 따로 이제 그 샷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샷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주로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초반은
400샷 정도도 많이 하시고요. 35세 이후부터는 저희가 600샷을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또 아이서마지를 하시게 되면 3시간까지도 시간을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하시고 나서 조금 더 휴식을 취하시고 집에 가시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네,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시술을 받은 다음에 곧장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럼 뭐 평상시처럼 세수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예, 하시고 나서도 틀려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시고 나서 오늘 내가 뭐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아이서마지 같은 경우는 하시고 나서 조금 변화를 좀 바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린데 다른 것보다도 아이서마지는 특히나 40대 이후에는 저희가 꼭 추천하는 거고요. 얼굴은 점점 시간이 좀 지나갈수록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위에서 조금씩 젊어지셨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하시고 나서 뭐 달라지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수라든지 뭐 화장이라든지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는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그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써마지 시술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자주 또 해야 그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나요? 보통은 강력히 추천하는 거는 6개월 이후고요. 그때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2년 후에 다시 또 한번 하셔도 괜찮고요. 가격이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샷당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하시는 분들은 효과를 보시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볼 때 1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덜어는 2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피부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바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도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밖에서도 수분 공급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시는 물도 저희가 수분을 적당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에 정해진 양 8컵 정도는 물을 꼭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다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물 섭취량 잊지 마시고 또 봄 가을철에는 가습기라든지 틀어서 50% 정도의 습도를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클리닉에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트리트먼트를 받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트리니티 스파 매니저 LC와 함께 환절기 피부 관리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철 피부 관리의 포인트는 청결이라고 하는데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클렌징 제품으로 피부 표면을 닦아내고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세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인리빙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